사실 이력서 쓰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쉽지, 취업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력서 쓰는 게 되게 어렵고 난처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너무 센가? 대표님 이제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출근길입니다. 보통 몇 시에 출근하시나요? 사무실에 한 8시에 도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일찍 출근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서 청소도 좀 해야 되고. 보통 대표님이 너무 일찍 오면 직원들이 좀 좋아하진 않을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 가지고 뭐 집에서 문 개고 있는 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일찍 나와서 니들 좀 불편해도 내가 대신 청소해 줄게. 그래서 청소하죠, 제가. 면접에 대한 꿀팁이라든지 뭔가 어느 정도 코칭이 혹시 가능하신지. 이제 취업 준비를 한다 이렇게 하면 보통 이력서 어떻게 쓰냐,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냐, 뭐 이런 것들이 제일 고민일 텐데, 사실 이력서 쓰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쉽지, 취업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력서 쓰는 게 되게 어렵고 난처하거든요. 왜냐면 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력서를 써오면 진짜 간신히 써와요. 어디서 희한한 양식, 깍두기 양식, 옛날부터 쓰던 거 그런 거 가져와서 쓰는데, 예전에는 참 이해 못했거든요. 참 이렇게 무성의 할까 이런 생각 해왔는데, 요즘에 그런 친구가 점점 많아지는 거 보면, 야, 이게 참 글로 소통하는 게 요즘 세대에는 또 맞지 않는구나. 우리야 뭐 예전에 편지도 쓰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글로 소통하는 게 나름 지금 친구들보다 익숙한데, 지금 친구들은 글로 뭔가 표현하는 게 분명히 어렵구나. 그래서 이력서 쓰는 팁은 자세하게 써라. 이 팁이 뭐냐, 예를 들면 이제 PD님이 이력서를 쓰는데 한 게 편의점 아르바이트밖에 없어. 그러면 거기다 뭐라고 쓸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 점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고 딱 한 줄 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거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거랑 똑같아요. 거기서 아르바이트만 했냐? 구체적으로 너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한 몇십 줄 나올 겁니다. 아르바이트 할 때 카운터에 서서 손님 오면 어서오세요 하죠. 그러면 그게 고객 응대예요. 그리고 손님 없을 때 상품 진열하고, 그 다음에 재고 파악해놓고, 그 다음에 고객이 들어와서 계산할 때 1+1이에요 그러면 그건 프로모션 마케팅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쓰면 내가 아르바이트만 한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에서 이런 업무들을 해왔어 라고 표현을 할 줄 안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거 보고 참 나 아르바이트 참 대단하게 큰 거 한 것처럼 써놨네 라고 비웃을 줄 모르겠지만,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확률적으로 이 친구가 이런 일 했어? 이것도 해봤네? 그리고 본인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뭘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네? 라고 하면 그 친구가 그냥 아르바이트 한 줄 쓴 친구보다 채용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니어 분들, 또 경력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뭐라도 내가 활동을 했으면 그 활동을 되게 좀 구체적으로 적어라.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했어. 그러면 비품 정리 이런 거라도, 뭐 세세한 거라도 좀 써서 그 안을 좀 채워놓으라. 종이 채워놓는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해봤어 라는 걸 구체적으로 알리고, 나는 그걸 알고 있어 라는 것도 표현하는 게 이력서에 담기면 그게 경쟁력이 되는 거죠. 코로나 끝난 건 아니지만 코로나의 공백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좀 혹시 이제 서류상 어떤 식으로 해야지 좀 유리할 수 있는지. 이건 좀 경력 단절녀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혹은 일정 기간 동안에 활동을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 그분들이 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에요. 사실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한 7, 8년 있으시다 이런 분들은 경력 한 1년 정도 단절돼도 그게 그렇게 도드라보이진 않는데, 경력이 아예 없는 친구들이 한 6개월 하다가 갑자기 1년 쉬어버렸어. 그러면 쓰기 어렵죠. 사실 그것도 경쟁력이 좀 없는 이력서가 시작부터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하면, 분명히 그 사이에 본인이 뭘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거기서 그 기간 동안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았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 친구는 어떤 커리어나 취업에 대한 의지가 적은 걸로 판단해서 그런 분들은 논외로하고, 만약에 무슨 자격증 준비를 1년 반 했는데 내가 결국에는 그걸 못했어, 그래서 공백이 생겼어, 이건 이력서에 본인이 적어 놓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어 자격증을 딸 거야, 못 땄어, 그래도 적으라는 거죠. 적을 게 없으면 뭐 5급 취급 취득 예정, 뭐 토익 공부하고 있어, 토익 800점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음, 이런 것도 적어 놓으면 그 기간 동안에 이 친구가 어떤 노력을 한 거구나 라는 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적어 놔야죠. 근데 대부분 안 적잖아요. 원래 이게 그 작성이 된 것만 해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증명할 수 있는 거, 결과는 말고, 과정 말고 결과만 내놔, 요걸
그걸 이력서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거 과정 썼다고 해서 야 너 불러다가 회초리 때리고 손바닥 치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그 기간 동안을 커버할 수 있는 노력들, 과정들도 거기에다 적어 놓으면 이 사람의 그런 공백들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되죠. 그리고 혹 공백이 없는 분도 내가 나 토익 점수가 없어 그래서 토익 점수를 안 쓰잖아요. 안 쓰는 것보다 내가 토익 점수를 800점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이야 이런 거를 기타 사항에 써놓으면 얘가 영어는 못하지만 그래도 토익을 한 700점도 받으려고 하는 애구나 이런 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력서에 나오는 사진들 있잖아요. 네. 외모가 중요한 세상이긴 하지만 네. 포토샵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포토샵 못 알아보면 안 된다. 일단은 사진에 대해서 할 말 많은데 사진 있죠. 이렇게 셀카로 찍어 놓거나 이렇게 뭐 엉망으로 찍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은 일단 틀렸어. 왜냐면 이력서를 낸다는 행위가 내가 경제활동을 할 거고 돈을 벌 거야. 돈을 벌 건데 내가 물건 사러 갔는데 돈 안 내고 나오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 증명사진 하나 찍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매너라고 할까? 그 준비사항이라고 하는 건데 이력서 쓸 정도 되면 증명사진 하나 정도는 사진관 가서 하나 찍어라. 포샵을 많이 하고 말고는 떠나서 증명사진 사진관에서 하나 찍어라. 증명사진 물론 다 대기업 틀에 맞춰서 하는 거긴 하지만 이왕 할 거면 내 퀄리티를 높여서 증명사진 찍어라. 그러면 상대도 나를 조금 더 우대하려고 할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증명사진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좋다고 하는 거, 트렌드인 거 따라한다 생각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보시는 이력서에 대한 의미가 따로 있나요? 이력서요. 우리가 이제 이력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더 상업적으로 커머셜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의 가거나 그러면 학생들한테 늘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너 이력서 얼마짜리야?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종이값 정도 되겠다고 하겠죠. 그러면 이 이력서 내서 얼마 받으려고 이 이력서를 준비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결국에 이력서는 과연 내가 이걸로 얼마를 받으려고 하는 거냐, 그 접근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퀄 하나의 사업 계획서고 하나의 제안서고 이걸로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할 시작이 되는 건데, 너무 이력서에 대해서 숙제하듯이 이력서를 작성해 버리니까 이력서 쓰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 학교 다니면서도 생각하는 게 이 교수님들, 학생들 가르치는 분들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교수님들이 이력서를 어떻게 쓰는지도 하나도 몰라. 우리 학과가 갖고 있는 이력서 양식도 없어. 이걸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뭐 애들 쓸 거 분명히 없는 거 아는데 양식만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 만들어 놓고 애들 자신감만 떨어뜨려. 그리고 어떻게 써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여기다 칸 채우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교육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스펙 없는 친구들한테 과연 이 이력서를 쓸 때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어 보이게 쓰는지 이걸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고민을 안 했어, 뭐 고민 못하겠어, 모르겠어 라고 하면 나같이 전문가 찾아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학생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아이들 이력서 작성에서는 본인 전문 분야들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소극적으로 공부하고 계신 거 아닌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럼 제가 교수님들께 좋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한테 배우라고 하지 말고 교수님들이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이력서 쓰시는 분들 본인 이력서 얼마짜리예요? 저한테 얼마에 파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에 파실 건가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뭐 합격하려고 면접관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쓰는 거는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글을요 누군가한테 잘 보이게끔 쓰는 거는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그냥 자랑하세요. 나 어떤 사람이야, 자랑이야. 이력서에 차마 하지 못한 말들 있죠. 나 토익 700 맞기로 했는데 못 맞아가지고 요즘에 준비 중이야,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안 됐어, 이런 것들. 그래도 나 잘했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이런 차마 하지 못한 말들, 그 다음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이력서에, 자기소개서에 차분히 담아보는 겁니다. 누구 얘기하듯이, 내 얘기하듯이 말고 남 얘기하듯이. 우리 남 평가 잘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자 한자 써내려가면 아마 좋은 글이 만들어지고 그걸 읽는 사람도 여러분의 진심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 꼰대 사고야 그럴 수 있겠지만, 아직은 채용은 꼰대들이 하고 있으니까 채용 되려면 처음에 좀 원하는 대로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